아시아리그와 NHL, KHL 등 각 리그, 각 팀들의 오프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주 동안 업데이트된 뉴스들을 모아봤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을까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05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05회입니다. 오늘 7월 9일 화요일이고요.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5회를 맞은 비하인드넷. 오늘은 좀 여유롭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별로 소식들도 없고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던 회차였어요. 그러니까 NHL 뭐 계속 지금 FAC랑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계속 거기는 이제 간간히 소식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일본도 보니까 SNS 통해서 뭐 주장 선임했다, 뭐 누구 들어왔다, 뭐 무슨 행사를 가졌다,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더라고요. 네. 국내 팀들만 아직 조용하게 그냥 훈련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비교되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소한 소식들을 모아봤고요. 업데이트된 내용들 긁어 모아봤습니다. 네, 싹싹 긁어 모았죠. 네.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진 않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205회 출발해 보겠습니다. 댓글도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댓글이 SY더맨님 7월 4일 목요일에 폴 피핀과 실버보그님 댓글에다가 답글 주셨군요. 하이원 얘기인데 주축 선수들 다 내보낼 때 해체를 위한 밑밥 까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라는 폴 피핀과 실버보그님 댓글에 또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에 횡 좀 했어요. 또 한 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텀을 짧게 가져왔죠. 네. 예, 스케줄 맞추고 하나 보면서 이번 달은 이렇지 않을까. 네, 얼른 게스트 섭외해야 되는. 별로 큰 뉴스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소식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은 국내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카자흐스탄 대표팀과 강릉하키센터에서 친선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3, 4, 5차전 결과가 나왔죠. 최종 성적 4승 1패를 기록했군요. 예,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승패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양팀 다 이제 어린 선수들 위주로 로스터가 꾸려지면서 경험과 친선과 그런 전력 상승을 위한 여름 훈련 캠프 뭐 이런 느낌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경기를 많이들 못 보시고 저도 못 봤으니까요. 네. 결과만 한번 살펴보면은 3차전에서는 크게 졌습니다. 1대7로 대패를 했네요. 했고요. 그다음에 4차전에서는 위닝샷 승부샷까지 가면서 3대2로 승리를 했고 마지막 토요일 게임에서는 6대3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예. 이번 대표팀 20대 초중반 뭐 젊은 선수 위주로 꾸려진 우리 팀이었고요. 로스터 보니까 뭐 U20 상비군에 속해 있는 대학 선수들이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난 회차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뭐 최용훈 선수나 이총민 선수처럼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같이 호흡을 맞춰 봤다라는 부분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김기성, 김상욱 선수까지 같이 함께 했으니까 또 그렇게 베테랑 선수들이 또 끌어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의미를 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과의 5번의 경기가 모두 끝났고 대표팀 선수들 각자 소속팀 있는 선수들은 팀으로 복귀하게 됐고요. 이 중에서 또 U20 대표 후보 선수들은 13일까지 캠프를 이어간다고 하는군요. U20 대표팀 내년에 디비전 2 그룹 B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강릉에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개최가 되잖아요. 홈에서 하는 만큼 준비를 더 착실히 해야죠. 그리고 이번 이제 다가올 대회에 또 눈길을 끄는 거는 백지선 대표팀 감독이 U20 대표팀 감독을 겸한다면서요? 총괄 디렉터 역할에서 이번부터 다시 이제 U20까지 신경을 지난 대회 때 이제 성적이
시원찮았다 보니까 네. 예,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백지선 감독 체제 하에 또 U20 대표팀도 다음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백지선 감독의 인터뷰 기사가 하나 떠서 많은 하이사키 팬분들의 또 마음을 안타깝고 답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일보 기사였나요? 한국일보. 한국일보. 네. 내용은 많이들 보셨죠? 참 답답하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네, 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참담한 심정이 느껴지는 거친 내용이었습니다. 영어 단어까지 던지시면서 네. 답답한 심정을 표현해 주셨죠.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초중고 대학팀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국내는 국내고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 뭐 올림픽 성적도 성적이고 또 국내 기반이나 성적들도 마찬가지인데 따로따로 준비를 하고 발전을 시키는 그런 가이드가 따로 있을 텐데 그거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붐업 차원에서나 붐업에는 굉장한 찬스였죠. 인지도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나 근데 어느 정도 기회가 되고 또 하키를 하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좋은 또 본보기나 사례가 됐을 거예요. 성적을 둘째 치고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이벤트가 펼쳐졌다라는 게 정말 평생 생애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건데 지금 현재 뭐 성인 팀들 상무나 하이원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올림픽하고 연관이 돼서 올림픽이 뭐 실패로 비춰지거나 아니면은 뭐 안 좋게 비춰지거나 성과가 전혀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풀리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나 뭐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올림픽의 찬스를 살리지 못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부터 준비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건데 그거가 이제 너무 올림픽 쪽으로만 치우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죠. 그동안 뭐 사실 팬분들 좀 깊이 관심 있는 팬분들은 다 아셨겠지만은 대부분의 지원이 A팀 쪽에 들어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뭐 상무든 하이원이든 올림픽 이전부터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뭐 또 하이원도 이제 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뭐 그 전에서도 막 공공연하게 나돌던 뭐 루머들도 많았잖아요. 뭐 이런 그 전에 뭐 올림픽까지만 할 것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저런 루머가 참 많았거든요. 하이원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게 현실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걱정스러운 것들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걱정이 들었으면은 그때부터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와서 이제 막 기사화되고 이슈화되는 게 또 한편으로 또 안 좋게 보려고 마음 잡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곱지 못한 분들. 또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와서 무슨 난리야 이미 다 끝난 거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죠. 뭐 예전 사실 뭐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유소년 쪽에 좀 더 투자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 같은 걸 강구를 해서 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유소년층 자체도 부족한데다가 그 다음에 상무도 없어지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다 터지는 건데 유소년층이 일단 제 생각엔 너무 신경을 안 썼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히려 언더 18이나 언더 20 같은 부분은 A팀에 비해서는 거의 성과가 지지부진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붐업 같은 부분은 그냥 뭐 우리 하키를 정말 뭐 보시는 분들이 탑 디비전 가는 거 진짜 어렵고 저는 올림픽은 논외를 치겠습니다. 이거는 자동 진출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논외를 치고요. 톱 디비전 정말 뭐 가기 어렵고 참 기적적으로 갔다 이런 부분을 뭐
하키 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뭐 하키를 모르고 진짜 붐업을 하려면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톱 디비전 가서 7전 전패하고 왔다. 이거는 사실 별로 유인 요소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1차적이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또 붐업이 되려면은 성적을 일단 내야 됩니다. 야구가 왜 커졌어요? 2006년 WBC에서 정말 기대치 못한 성과 냈고, 미국을 잡아내고 뭐 결승까지 가고 막 그랬잖아요. 올림픽 그리고 금메달 올림픽에서도 2008년에 금메달을 땄고 2009년에 WBC도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2009년 WBC를 보고 감명을 받은 한 일반인이 지금 또 KBO 리그에 데뷔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정도로 돼야 진짜 붐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동 진출권 부여받고 올림픽에서도 사실 어쨌든 잘 싸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승도 못 거뒀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붐업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역시. 네. 물론 뭐 그거는 우리나라 현실이 진짜 그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성과였던 거는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좀 부족한 것도 진짜 사실이었다. 어렵기는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게 복합적으로 지금 다 작용이 된 거라고 봅니다. 뭐 이현숙 기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요. 네. 저는 또 저대로 동호회 활동하면서 보면은 유소년 클럽은 엄청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활발해졌어요? 활성화는 되고 있어요. 올림픽 이후로요. 그러니까 올림픽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유소년 클럽에서 이제 뭐 엘리트 스포츠 내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급으로 성장이 그렇죠. 되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지금 아예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를 계속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그 거잖아요. 연결고리 찾는 일환으로 또 아마추어 팀들도 좀 더 늘어나야 뛸 무대가 있을 텐데 그 뭐, 많은 유소년 선수들을 또 뛰게끔 할 수 그러니까 있는 뭐 그것까지 얘기가 가면 이제 네. 뭐 엘리트 스포츠의 존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깊어질 수 있는데 이건 따로 시간을 마련해두고 네. 같이 고민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런 기사가 나와서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근데 이게 다 뭐 아이스하키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돼 이러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심정에서 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비슷한 생각 아니면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댓글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꾸준하게 자주자주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잠깐 반짝하고 없어질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은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또 한 번 저는 느낀 게 보통 연습 기자 말씀 주셨지만 뭐 야구든 축구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붐업의 계기가 있는데 무슨 퀴즈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로 거슬러 예를 올라가면 뭐 여자 골프에서 박세리 선수 등장했을 때 그 많은 어린 친구들이 골프를 시작하면서 성과를 내고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평창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이건 뭐 아이스하키뿐만이 아닙니다. 아이스하키를 포함해서 동계 올림픽에 들어있는 거의 대부분의 동계 종목들이 우리나라 붐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이스하키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사실. 네,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게 네. 박지성 뭐 2002년 월드컵 때 해가지고 뭐 그때 2002년 월드컵 퀴즈 해가지고 후에 뭐 손흥민이라든지 이승우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그런 퀴즈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WBC 월드 베이스볼 때도 그 이후로 해서 또 좋은 선수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기간을 따져보면 대충 한 10년 안팎이잖아요. 5년에서 10년. 네. 작년에 올림픽 했잖아요. 혹시 모르죠? 10년 후에 네. NHL 리거 한국인 출신이 그래서 등장할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논하려면은 네. 5년이나 10년 뒤에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결과는 근데 그때 나오겠지만 지금 1년 이상이 지났는데 다른 동계 종목들 이제 뭐 흘러가는 걸 보면 저는 느낌이 그래요. 전혀 이제 달라진 게 없다. 그거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인지도나 네. 인프라 차이라고 보고요. 뭐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월드 베이스볼 하기 전이나 월드컵 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네. 진행이 됐던 거고 동계 그래서 종목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제가 드리고 출발점이 싶은 다르다 말씀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없는 저변에 새로 또 이렇게 붐업을 일으키고 끌어간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거를 실감하게 됐고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메달을 따내지 못했던 그런 소위 저변이 없다고 생각했던 종목들도 올림픽 끝나고 별다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메달까지 따고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아이스하키 역시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 아이스하키는 더 안 좋은 뉴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안 좋은 뉴스들이 지금 뭐 이어지고 당장은 있고. 그렇게 안 좋은 게 있는데 일단은 크게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그렇다라고 보고요. 시간을 좀 더 두고 차근차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좀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 3주 4주째 뭐 안 좋은 뉴스라고 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듣고 계신 분들도 그 마음이 뭐 안 좋은 전해져서. 이야기라고 해서 뭐 대충 해서 지나가지 뭐 이런 거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야 더 빨리 좋은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좋은 뉴스가 또 이어지겠죠.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꾸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이 소식인데 3차 리그 일정이 발표됐다고요? 뭐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일단 지금 단신 끌어모으는 와중에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4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를 겸하는 대회인데 이번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춘계리그 끝나고 2차 리그 끝나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죠. 네. 지난 상황에서 약간 한 달 안팎으로 지나서 다시 3차 리그를 하는데 고려대학교에서 7월 21일부터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약간 경기가 들쭉날쭉합니다. 하루에 뭐 3경기 하는 날도 있고 하루에 1경기 하는 날도 있고 또 하루에 1경기 하는 날에는 또 저녁 8시 반부터 웜업 시작하더라고요. 1, 2차 리그 때보다는 일정이 조금 넉넉해졌네요. 그리고 중간에 한 뭐 이틀, 3일 쉬는 날도 있고 이래가지고 경기를 치르는 약간 아시아 리그 약간 매주 하는 느낌? 각 팀들은 한 경기 3연전씩? 치르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생겼네요. 뭐 일주일에 3경기 하는 거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할 수 있는 경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시간대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9시 경기 뭐 이러면은 거의 11시 반 12시에 끝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선수들인데 힘들죠. 자야 되는데. 밤에 키 안 끊는데. 우리 어린 선수들은 잠을 잘 자야. PC방은 10시 되면 내쫓는데 링크장 안 그런 거. 네. 뭐 이게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일단 그렇다라는 거. 이게 그렇고요. 감안해서 뭐 주말 경기든 평일 저녁 경기든 덥잖아요 요새. 고려대 춥습니다. 진짜 추워요. 고려대 산속에 있어가 더 추웠거든요. 그래서 좀 열기를 식히시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교 경성고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 경북고 강성고 경기까지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교통편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차 리그가 이제 마지막 리그니까 왕중왕전 앞두고 하고 또 이제 추계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 후에 해외 소식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리그 소식입니다. 국내외 팀들 어떤 소식들이 있나 살펴봤는데 우선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아시아리그에 새롭게 등장하는 팀입니다. 주장이 선임됐는데 누굽니까? 똑같은 분입니다. 우에노 히로키 선수가 주장이고요. 일본 재즈 크레인즈 주장 우에노 히로키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주장으로 또 가는군요. 뭐 그냥 그대로 이제 주장은 유지가 되네요. 별로 이제 불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사실 베테랑들이 좀 많이 영입이 됐는데 그래도 뭐랄까 이전 크레인즈부터 오랫동안 좀 주장직 자체를 역임하고 아시아리그에서도 오래 뛰었던 우에노 선수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도 그대로 주장으로 갈 것 같네요. 그렇군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레인즈 SNS를 보면은 그 전에 이제 김태방 선수가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거
이거 새 1년 차로 시작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 전에 크레인즈 기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냐. 족보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거냐 되게 궁금했어요.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대로요? 그런 의미에서 우에노를 계속 주장으로 여기게끔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SNS 보면은 이게 쭉 가져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뭐 어차피 새롭게 이제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이제 유치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어쨌든 정신적인 후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예, 그냥 가져가는 것 같네요. 네. 크렌즈라는 또 네, 이름이 표현들을 남아있고. 보면은 이게 뭐 1년차 신입 뭐 이런 거보다는 예, 전통을 강조하고 네. 이런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코칭 스태프는 왜 바꿨지? 근데 지난 시즌 잘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선진 문화를 뭐 이유가 위해서. 있겠죠. 네. 그리고 사이토 타케시 선수 지난주에 저희가 후크레인즈에 입단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플레잉 코치네요. 예, 이번에 플레인 코치로 이제 계약을 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선수진 자체가 그렇게 이제 두텁지 않은 크레인즈이기 때문에 뭐 종종 뛰지 않을까. 그리고 뭐 생각보다 또 좋은 역할을 부여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뛰지 않을까요? 네. 선수가 부족한 크레인즈니까. 근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인터뷰 문구를 보니까 네. 예, 코치로서의 역할이 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라트비아 코칭 스텝이니까 선진 하키를 잘 배워서 코치로서의 역할을 더 훌륭하게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급한 상황에서는 무장 입고 들어오겠지만 예, 코치로서의 역할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예, 어차피 지금 크레인즈가 코치가 한 명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보통 일단 기본적으로 코치 한 2명 정도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여유 있는 팀은 2명 정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은 예, 또 뭐 사이토 타케시 선수가 조금 더 코치로서 집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선수하고 코칭 스텝, 감독하고 이제 가교 역할 정도 되겠네요. 외국인 감독 코치니까요. 네. 네. 다음으로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짧은 소식도 하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주장 부주장 얘긴데요. 예, 뭐 어떤 내용인가요? 다나카고 선수가 그대로 이제 주장 자체는 이어가고요. 네. 부주장이 이제 타나카료 선수 형제끼리 이번에 선임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나머지 한 명은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았는데 한 명 더 이제 부주장으로 선임을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스티븐슨 선수가 이번에 올해 또 이적을 했기 때문에 좀 팀에 오래 뛰었던 물론 뭐 카와이 선수가 잔류를 했었다면 카와이 선수가 됐겠지만 예, 타나카료 선수를 선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할린 소식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선수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15명의 선수 계약이 됐다고요? 예, 사할린이 이제 뭐 또 사할린도 당연히 올 시즌 참가를 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15명의 선수와 재계약이죠. 그러니까 잔류라고 보시면 될 기존 것 선수들 같습니다. 재계약 15명. 예, 뭐 이름 들어보시면 다들 뭐 작년에 익숙한 이름이 나올 겁니다. 로기노프, 보고몰로프, 알렉셰프, 주코프, 시넬레프, 레오노프, 스톨리아렌코, 수르소프, 유시코프, 페트로프, 코발레프, 골리셰프, 자체필린, 예료민 그리고 코로바예프까지 주축 선수들 다 포함되어 있네요. 거의 다 뭐 잔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뭐 클림츠쿠 선수 정도가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는 좀 공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명 더 있는데 작년까지 하이원에서 뛰었던 키릴 스타르체프 선수도 예, 사할린으로 복귀가 확정이 됐습니다. 하이온에서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가는군요. 러시아 출신 선수들은 이제 사할린 외에 다른 팀에 뛰었었던 러시아 선수들은 사할린으로 가는 게 어울리는 것 같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일단 한번 두드려 볼 수는 네. 있죠. 그런데 이제 당장 램티오프 선수만 해도 EAHL 영국 쪽으로 넘어갔고요. 네.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은 뭐 지금 또 새롭게 팀을 다 찾고 그리고 웬만하면 또 그런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용병 같이 오잖아요. 근데 아시아리그에 들어오는 외국인 용병 선수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 뭐 은퇴를 선택한 선수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사할린이 또 시즌 준비가 되고 있군요. 살펴봤고요. 국내 팀들 소식은 오늘 특별한 게 없어요. 예, 지금 뭐 사할린 로스터도 나오고 예, 일본 팀들은 주장 선임 내용까지 나왔는데 네. 국내에는 아직은 하이원 소식도 없습니다. 네, 일주일 지났는데 조용히 긴급 이사회 소집 네. 이후에 아직 나온 얘기가 없어요. 각자 훈련하고 이렇게 예, 각자 알아서 잘 준비하는 것 같고요. 네. 예. 아시아리그 총회가 7월 말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최종 일정까지 해서 확정이
될 거라고 하고요. 경기 리그 일정이요. 네. 그래서 뭐 리그 일정이 정해진다라는 거면은 뭐 일단 지금 가장 급한 대명 연고지부터 해서 굵직굵직한 게 이제 정해진다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7월 한 달은 그렇게 좀 기다려야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건 아마 8월 달부터 나오지 않을까. 뭐 그때 가서는 뭐 기아 선수들이나 외국인 선수들까지 합류하는 시기니까 네. 조금 9월 달 시즌인데 약간 촉박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때까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조금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조금씩 풀겠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뭐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즌 개막은 8월 말에서 9월 초 네.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7월 31일에 새 시즌 일정이 다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군요. 바쁜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각 또 팀들은. 일본은 8월 중에 정기전 비슷하게 크레인즈랑 오지가 또 연습 경기를 2차례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프리시즌들도 각자 알아서들 준비가 되고 있죠. 예, 또 뭐 네. 프리시즌 뭐 국내 팀들이나 다른 팀들도 준비가 된다면은 발표를 하겠죠. 예. 보통 뭐 7, 8월 중에 연습 경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보통 이제 8월 중에 많이 하죠. 예, 8월 대학 중에 많이 팀들하고도 하고. 했고 그랬었는데 8월 중에 많이 하니까요. 좀 기다리면서 공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시아리그 소식 싹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하인드넷 205회 잠시 후에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음은 NHL과 KHL 관련 소식인데 여기도 선수 계약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선수들 뉴스가 눈에 띄셨나요? 예, 뭐 사실 첫날에 웬만한 선수들이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래서 웬만한 선수 다 계약을 했고요. 조금 빠진 선수들이 조금씩 팀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선수들 있었나요? 예, 제일 볼까요? 먼저 버펄로의 마르쿠스 요한손 선수를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선수가 지난해 뉴저지에 뛰다가 보스턴으로 넘어가서 보스턴이 이제 스탠리컵 결승전 가는데도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냈어요. 그리고 보스턴에서는 부상으로 좀 신음한 모습이 덜 나오고 경기력이 많이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와서 첫날에 그래도 팀을 찾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버펄로 둘째 날, 셋째 날 좀 지나서 팀을 찾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선수가 사실 기량 자체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좋은 선수고 수비력에다가 뭐 경기당 한 0.5포인트 이상, 0.6 정도 이제 포인트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근 2시즌 동안 부상으로 풀시즌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팀들을 꺼리게 만들었던 요인인 것 같고요. 그래도 버펄로가 지금 이 요한손 선수를 영입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2, 3라인 작년의 결과 아이클이랑 스키너 요 두 선수를 좀 보조할 만한 보조 득점 자원 2, 3라인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요한손 선수가 들어오면 수비력부터 시작해서 보조 득점이 조금 더 세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좋은 뭐 영입이었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쿠스 요한손 선수가 버펄로 세이버스와 2년에 $900만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었고요. 뭐 워싱턴 시절의 모습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버펄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또 어떤 선수 계약이 있었나요? 예, 케빈 러뱅 선수가 세너제이 샤크스와 재계약을 이제 합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들이 연봉 조정 신청을 하면서 일부 선수들은 지금 조금 있으면 연봉 중재 조정 신청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뱅 선수는 RFA인데 뭐 그동안 계약이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샤크스가 1년 $100만 굉장히 저렴한 계약에 합의를 하면서 러뱅 선수 러뱅 선수를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사실 러뱅 선수가 활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 3라인에서 좀 득점을 보완해준 역할을 상당히 잘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파벨스키 선수도 빠지고 일부 선수들이 지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할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약 자체는 상당히 좀 날카로운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세너제이 입장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좀 이런 계약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언급을 드려봤고요. 제 생각에는 요 계약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나. 두말할 나위 없이 더 좋고 사실 지금 시세를 세너제이가 캡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장기 계약으로 또 너무 많은 선수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러뱅 선수를 1년 더 좀 저렴하게 잡았다는 부분 좀 더글슨 단장을 좀 칭찬하고 싶은 그런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 자체가 100만 달러니까 구단으로서는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그렇죠. 구단 그런 입장에서는 수준이고요. 별 부담이 안 되는. 혹시나 케빈 러뱅 선수가 터질 경우에 그렇죠.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잡았다라는 거는 참 훌륭한 수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너제이 케빈 러뱅 선수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2019년에 이제 드래프트에 선발된 선수들이 엔트리 레벨 계약, 이제 첫 계약이라고 하죠. NHL에 처음 들어온 계약인데 요 계약을 맺은 선수들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거의 뭐 전체죠.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들 계약이 되고 있군요. 진짜 의외였던 게 뭐냐면은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참 그 지난 드래프트 방송에서 혹평을 했었던 놀런 풋 선수가 거의 1번 타자로 템파베이랑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9년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 중에 제일 먼저 놀런 풋 선수가 계약을 했습니다. 진짜 이건 저는 생각도 못한 정말 몇 순위 지명이었죠? 28, 29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혹평을 했던 이유가 이보다 더 풋 선수보다 훨씬 더 이제 가능성 있는 선수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케이팅에서 굉장히 큰 약점을 드러내는 풋 선수를 지명했기 때문에 제가 참 답답했었는데 그래도 참 뭘 받는지 모르겠지만 1등으로 계약을 했어요. 뭐 이제 뭐 내년에는 뭐 시라큐스 처치나 아니면은 뭐 주니어에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뭔가를 봤다는 건데 뭘 본 건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풋 선수가 1번 타자가 됐고요. 세너제이의 아르테미 크냐제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수비수인데 2라운드 출신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계약이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세너제이가 결과적으로 이 선수도 퍽 움직임이라든지 배분, 속도전 이런 데 좀 강점을 낼 수 있는 수비수인데 뭐 트레이닝 캠프에서 뭐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제 생각에는 풋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딱 이제 맞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계약을 한 것 같고요. 에드먼턴 그리고 애리조나도 필리프 브로베리, 빅토르 스웨데스트램 선수 그러니까 1라운드에 지명했던 두 선수들과 계약을 다닥하면서 뭐 제 생각에는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드먼턴은 근데 수비수가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브로베리 선수가 뛸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뭐 지금 계약한 선수들은 다 캠프에서 기대보다 훨씬 더 잘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선수진 같은 부분이 아주 두텁지가 않기 때문에 세데스램 선수는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브로베리 선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엔트리 레벨 계약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요. 시카고도 커비다크 선수와 어저께 계약을 합의를 하면서 좀 마음이 드럽나 봅니다. 이제 그래도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4라인 쪽에 아주 자원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크 선수를 당장 내년 시즌에 조금 써보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요. 네. 보통 드래프트 후에 이렇게 계약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에 따라서 다음 시즌 리그 출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좀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올해 드래프트만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전년, 전전년 선수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 선수들이 뭐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차피 또 지금 3년 계약을 하더라도 20살이 되지 않으면은 출장만 안 시키면 계약이 밀립니다. 1년. 이제 그대로 계약이 그대로 밀려요. 엔트리 레벨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조항이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어쨌든 이 5 선수들은 캠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자신들의 좀 구단이 기대하는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휴즈, 카코 이런 선수는 계약 안 했어요. 그러게요. 초상위 선수들은 지금 아직 그렇죠. 소식이 없어요. 다크 선수만 유일하게 지금 3순위로 지명이 돼서 계약을 한 상태인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정규 시즌도 한참 남았고 뭐 물론 그 선수들도 다 엔트리 레벨 계약을 어느 시점에서는 할 겁니다. 100%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1번 타자가 놀런 풋이었던 것부터 저는 상당히 좀 놀랐었던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프 시즌에도 예상을 빗나가는 상황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계약 소식이 들릴 것 같고요. 신인 선수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KHL 블라드미르 트카초프 선수가 스카와 계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제가 뭐 굳이 왜 KHL 이야기를 들고 왔냐 하면은
트카초프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 만료 이후에 NHL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던 선수예요. 사실 네. KHL도 시즌이 끝나고 나면 자유계약 선수들이 팀을 옮기거나 재계약 시즌인데 NHL 북미 천명을 하고 북미로 넘어간 선수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리아 미헬예프 선수,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와 계약을 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트카초프 선수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퍼크를 다루는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눈독을 들이는 팀이 꽤 있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스카에 잔류를 하면서 NHL에서 제안한 조건들을 다 거부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예. 트카초프 선수는 사실 미헬예프 작년 시즌 끝나고 이제 NHL 넘어갈 선수가 넘어갈 만하다고 이제 생각한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스카우트들이 눈여겨 보고 있다 뭐 이런저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 중에서 세르게이 안도로노프 선수 그리고 이반 텔레긴 선수 둘 다 체스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던 센터진이었고 근데 그 두 선수는 좀 일찌감치 재계약을 했습니다. 체스카와 3년 재계약을 했고요. 예. 그리고 미헬예프 선수는 좀 진작 바로 그냥 뭐 아방가르드 시즌이 거의 끝나자마자 바로 넘어갔고 야쿠포프 선수도 조금 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야쿠포프 선수도 스카와 재계약을 하면서 대부분의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잔류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보통 시즌 끝나면 KHL에 있던 선수들이 뭐 NHL로 간다든지 아니면 NHL에서 뛰던 선수들이 KHL로 간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트카초프 선수는 KHL 잔류를 택한 상황이고요. 예. 앞으로 좀 예상이 되는 선수들이 있으세요? KHL에서 뛰던 선수들 중에 넘어갈 만한. KHL이 오프 시즌이 훨씬 더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사실 뭐 트카초프 선수가 거의 문을 닫는 느낌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문을 닫지 않았나. 그렇다면 NHL 리거 중에 KHL로 넘어올 선수는 앞으로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죠. 계약이 지금, 안 되면. 지금 당장 어제 발표된 선수도 스벤 안드리게토 선수가 지금 다시 KHL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사실 뭐 KHL도 어느 정도 돈을 많이 좀 주는 리그이기 때문에 뭐 선수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수도 많고 팬베이스도 괜찮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일본인 최초로 캐나다 메이저 주니어 리그 외국인 드래프트에 선발된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인. 그것도 1라운드요. 이 24번째 퀘벡 램파츠에 이제 지명이 됐는데 네. 사토 유 선수입니다. 사토 유 선수 뭐 처음 튀어나온 선수인데 어떤 선수인가요? 뭐 사실 이 선수가 그렇게 막 뭐 굉장히 막 많이 오르내리던 선수는 아니었고 올해 이제 17살 선수인데 일본 출생이고요. 이름부터 사토 유부터 일본 출생이죠. 그런데 이제 11살에 모스크바에 이제 학기 유학을 가서 러시아에서 주니어 생활 좀 거치다가 또 핀란드에 넘어갔다가 이런 선수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퀘벡 램파츠에 지명이 됐다라는 거는 어쨌든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 중에는 최초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1라운드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QMJHL의 퀘벡 램파츠에서 뛸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선수가 러시아에 있을 때 러시아의 굉장히 좀 전설적인 하키 선수 이고리 라리오노프 선수 지금은 이제 뭐 스포츠 에이전트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계신 라리오노프 씨가 있는데 라리오노프 씨가 사토유 선수를 엄청 칭찬했다 그래요. 이제 러시아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만 봐도 굉장히 이제 족적을 남긴 소비에트 하키의 전설이자 그리고 NHL에서도 뭐 디트로이트, 세너제이, 밴쿠버 이런 데 참 좋은 기록을 남긴 이런 선수가 많이 칭찬을 했다라는 부분. 사토유 선수가 혹시 지금 메이저 주니어 사실 그렇게 일찍 가는 건 현재 아닙니다. 몇 살인 거죠? 만 17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잘하면 내년에 NHL 드래프트까지도 지명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 이제 지명이 되는 나이거든요. 혹시 일본 뭐 18세 이하 대표팀이라든지 이런 쪽에 선발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17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일본 대표팀 선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 주니어 물론 뭐 외국인 이제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지명권을 거부한 팀들도 있고 우리 뭐 지명할 필요지 않을 거야 이렇게 넘어간 팀들도 있지만 어쨌든 1라운드 24번째라는 굉장히 높은 수점에서
예, 일본 출생의 선수. 물론 뭐 그리고 굉장히 어릴 때는 또 일본에서 하키를 시작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11살에 모스크바로 넘어갔지만요. 그런 부분은 좀 뭐 최근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일본 남자 하키에서 별 좋은 소식이 없었거든요. 사실 뭐 하나도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권 그리고 일본에서 좀 뭐 뉴스에 들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러시아 또 북미에서 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일본 출신의 사토 유 선수. 일본 최고의 유망주로 또 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를 또 봐야 될 것 같네요. 보통 이제 동양권, 아시아권 선수들이 힘들다. 아이스하키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두 명씩 두각을 나타내면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 있으니까 도전할 법하다. 네. 라는 것도 또 반증이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년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뭐 10살 즈음에서 네. 해외로 이제 유학 넘어가서 네. 그쪽에서 좀 더 갈고 닦은 다음에 10대 중후반에 등장하는 네. 그러니까 뭐 경쟁력이 그 전에는 아예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뭐 일본에서도 이렇게 한두 명씩 나오면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일본의 사토 유 선수 소식까지 오늘 모아본 소식들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205회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06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이네요. 또 한 주간 긁어 모아야 될 것 같고요. 한라 대명 또 열심히 물어봐야겠죠. 뭐 시즌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실 뉴스거리는 더 많이 나오니까요. 네. 뭐 사실 지금 사할린도 아직까지 선수 구성 지금 17명이죠. 16명이죠. 네. 근데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네. 이 구성하려면은 그럼 또 한조 빅네임이 더 나올 수 있는 네. 거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스트 섭외해야 되는데 스케줄 맞추기가 다들 훈련 시간대가 저희 녹음 시간대랑 겹쳐서 올 네. 시즌 개막전에는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선수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네. 현재 국내 팀들이 다 이미 훈련에 들어가 버려서 훈련 시간이 저희 녹음 시간대랑 비슷해서 네. 조금 피해서 쉬는 날 불러내기도 좀 미안하기도 한데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206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